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전남의 여러 곳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관광 산업 분야 결집으로 전남은 전국 최대의 관광지로 꼽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과 숨겨진 전남의 관광 명소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남 문화관광 인프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 간접 시설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렸던 부분이 현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이 지금 단축이 됐고요. 비행기,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SRT나 KTX 이런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서울과 목포, 서울과 여수 간, 서울과 순천 간 이런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층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접 부분이 많이 확충됐고 이제 교통이 많이 편리해져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남 문화관광 인프라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오감을 만족하는 전남 관광 인프라는 지역 문화 특징을 살리는 축제라든지 해양 생태 관광지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남도만의 흥을 살린 남도 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호국 관광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정원 문화를 비롯해서 순천만 갈대, 요즘에 아주 한창 갈대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갈대꽃 보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평의 국화 축제가 지금 시즌이죠. 그리고 저기 근처에, 목포 근처에 있는 영암의 국화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대흥사에 또 우리 단풍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네, 이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전라남도는 22개시고 이제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관광객 발길을 잡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나 특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 다양한 전에는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성에 있는 숲이 이제 편백림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흥의 우드랜드라든지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해남의 가악산이라든지 광양의 백운산 이런 숲을 위주로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섬 해안 천연자원 청정 공기 또 맑은 햇살 또 이렇게 맑은 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관광객들이 선호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개발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들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전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라남도 22개시군 각기 다른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각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특색이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전라남도 내에서 특징적으로 두 개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산과 강과 바다가 잘 어울려진 그 지역이 전남이고 또 하나 역사와 문화와 민속 이런 민속 플러스 음식에 관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10선길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라남도가 2군데 길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성에서부터 광양까지 연결되는 남도 바닷길, 그게 하나 있고요. 목포에서 시작해서 담양에서 끝나는 남도 맛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지역을 경유해서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자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가을이죠.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단풍. 단풍들을 많이 연상시키는데요. 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단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음식의 계절에 맞는 음식,
계절에 맞는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각기 어울려서 여러 가지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는 이제 역사나 문화 등이 많이 있는 예향이자 또 맛의 도시 목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관광 문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라남도 맛 그러면은 혀로 느끼는 오감의 맛 외에 또 삭힌 맛하고 삭힌 맛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홍어의 맛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라남도 내에서 외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라남도 특유의 어떤 풍습과 민속에 관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남권에는 진도의 여러 가지 민속에 대한 풍습들이 있고요. 동부권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역사 문화 자원들과 같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테마로 한 진남 거북선 축제들이 있고요. 광양 같은 김과 연관시키는 김서식지에 관한 것들, 그다음 최근에 나오는 이렇게 매화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곡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전설이나 설화에 관한 걸로 이야기해서 도깨비 마을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고요. 담양은 또 대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축제나 그걸 가서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장성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산림과 문학과 그다음 인물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꼭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노란 그 꽃 축제를 지금 가을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특색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 지역들의 관광 명소들을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이 외에도 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명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럼요. 것들이 있을까요? 전남 하면은 문학이죠. 그래서 문학이고 또 문학하면 가사 문학이고요. 조선시대 때 담양의 소세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요. 영산강을 따라 정자 문화가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산강 하류 쪽에 목포와 그다음에 장흥, 강진 쪽에서 근대 문화, 현대 문학을 또 활성화시켰던 곳이죠. 그래서 목포에서는 김우진 박하성 또는 장흥에서는 이청진 그리고 강진에서는 김영랑 선생 이렇게 해서 큰 문화의 조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관광재단에서는 지난 9월에 생활권 중심의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학지소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담양하고 장흥에 장기적으로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학지소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전남하면 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요. 네, 최근 서남권 역시 천사대교나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관광객 치중도 옛말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순천에서 아마 순천만 습지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연계해서 연 5년간 관광객이 500만 명이 다녀갔다가 아마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이미 여수는 관광객이 1000만이 이미 돌파된 그 상태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관광 자원과 관광 인프라가 새로 개발됐다고 해서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전남 동부권에 있는 관광객이 전라남도를 쭉 둘러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수가 지금 여수 고흥간 연도교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초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여수 화양면 공전까지 5개 연도교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목포 신안간 천사대교뿐만 아니라 고흥과 여수 간의 연도 연육교 그걸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전남하면 가을이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볼거리도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의 가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귀암 개석과 어우러진 단풍의 모습이 전형이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바닷물이 더 깊습니다. 그리고 더 푸르고요. 그래서 다도의 해상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소개하자면 백운동, 강진 쪽에 보면은 백운동이 있는데 그 백운동에서 바라보는 월출산의 가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강진 쪽에 가셔서 그 다원, 태평양 다원도 보시고 월출산 가을 풍경도 한번 바라보시고 또 넓은 뭐 강진의 들녘이라든지 또 이렇게 강진의 하늘이라든지 맑은 공기도 좀 마셔보시고 그리고 또 장흥 쪽으로 또 가셔서 이청춘의 문학관도 좀 둘러보시고 강진 또 타워로 또 가셔서 저기 장흥 타워로 가셔서 그쪽으로 또 쭉 이렇게 장흥 회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관광 명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잠재력이 좀 많은 관광 명소는 전라남도에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이미 전라남도의 관광지는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알려진 그 외에 전라남도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코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까지, 해남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유명한 작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마로 잡아서 가족 단위로 아마 여행을 하면 굉장히 뜻깊은 가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먼 지역을 가서 저희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자산공원에 있는 자산 단풍길이 좀 하나 있고요. 이 단풍길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가을 단풍길로 선정이 된 곳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순천에 보면은 조계산 선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산 산 높이는 한 884m 정도 되는데요. 서남사에서 송광사로 넘어오는 6.3km 길을 약 3시간 동안 걸으면서 그 산 속에서 느끼는 참나무 단풍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길이고요. 거기 길을 걸으면서 또 천년 불심의 길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걸으면은 아마 올 가을도 좀 뜻깊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단풍 구경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군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규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으신 분이 두 번, 세 번 찾아오게끔 하는 게 바로 관광의 잠재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부분 관광지들은 한 번 보고 나면 다음에 다시 재방산방하는 경우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 지역과 위쪽으로는 장성, 담양지 쪽, 이 서부 쪽으로는 목포, 해남, 진도 쪽은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재차 3차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갖고 주변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곳이 전남이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속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의 재료를 가지고 전라남도 특유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이 재차 3차 방문객들이 생기고요. 특히 전라남도에서 다시 그 찾아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현재 아직까지 관광 자원화 되지 않는 섬자원들, 그다음에 인근에 가까운 숲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활용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남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한 번 찾아오면 다시 또 찾기 때문에 관광지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역 신규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중요할 텐데 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전남 관광의 어떤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지 육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관광지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체험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이제 그런 갖춘 복합형 관광지를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관광이 요즘에는 그냥 관광을 넘어서서 산업이에요. 산업이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광이 우리한테는 이제 뭐랄까 어떤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관광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돼야 되고, 또 관광 오신 분들도 아마 조금 그 관광지에 가면은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다목적인 어떤 그런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을 넘어서서 산업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지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신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도 부작용도 주의할 만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쭉 지켜보잖아요. 저희가 관광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도 지켜보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이랬을 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좀 그러니까 사익주의, 이기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배가 좀 아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좀 속이 상해. 뭔가 돈을 좀 번 것 같고, 그래서 좀 나가라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가고 나면 그럼 내가 잘할 것 같냐? 전혀 그게 아니라 텅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그게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조금 자제하고 잘 될 때 서로 조금 도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그리고 관하고 지역민하고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또 서로 또 돕고 또 네. 서로 이해한다면 네, 관광지 협조하고. 네. 발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거는 뭐 저희도 일단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좀 그 제도적이나 법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하나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밀착형 그 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관광 콘텐츠라든지 관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소득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들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이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까지 좀 또 멀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이제 그 도 행정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대기 해설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생활 밀착형 관광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관이나 민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우선적이고 또 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